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이동통신에 대해서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통신 체계는 전통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술사 출제에서. 최근 들어서는 5G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더불어서 이동통신과 연계돼서 재난통신망에 지금 구축 중이기 때문에 재난통신망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동통신 분야는 LTE와 5G 중심으로 지금 출제되고는 있지만 전통적으로 이동통신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5G에 관련된 세부적인 기술 내용 이런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지금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깊이 있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회에 한 3-4문제 정도는 꼭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돼요. 지금까지 출제된 것들을 쭉 이렇게 보면 이동통신 기술이라고 해서 이제 기본적인 이동통신 기본적인 베이스 기술이죠. 이런 것들이 출제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안테나 관련돼서 미모 안테나가 지금 이제 4G, 5G 이쪽에 핵심 안테나잖아요. 이쪽에 문제가 계속 출제되고 있고 또 4G의 전송 기술인 OFDM 요 문제도 매회 단답식 내지 서술형으로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LTE 기술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이동통신에서. 과거에 아날로그에서 3G, WCDMA까지의 기술들은 이제 그렇게 출제되지는 않고 있어요. LTE부터 이제 4G부터 5G 기술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알아야 되고 5G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이제 소형 셀인데요. 이 소형 셀 기술, 스몰 셀, 피코셀, femto셀, 요런 햇넷, 요런 소형 셀 기술들이 많이 출제되어 있고, 특히 많이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5G 기술. 여기는 매회 한 번씩 한 문제 이상은 꼭 출제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부 기술들을 여러분 중점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이동통신과 관련돼서 이제 지금 국가적인 국책 사업 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PSLT라고 해서 국가 재난안전통신망 있죠. PSLT하고 관련된 게 이제 여러 가지 기술, 여러 가지 통신 방식들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것이 있냐면 LTER, 철도 무선이죠. 철도 무선 LTER, 또 LTM, 항만의 무선, 해상 무선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이동통신에서 주 핵심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출제됐던 문제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어떤 기본적인 지식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하고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동통신 분야가 굉장히 넓은 범위고 또 공부해야 될 과제들이 굉장히 소형 과제들이 많습니다. 과제 단위로 하면. 강의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만 최대한 함축적으로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해서 이동통신 기술 쪽인데요. 이동통신 기술을 전반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동통신의 어떤 발전 과정,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전반적으로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동통신이 4G 이동통신 체계라고 그러죠. 4G. 제4세대 이동통신이다라고 하는데 이동통신의 역사를 보면 1세대, 2세대, 3세대 있겠죠. 1, 2, 3, 4, 4G, 1G, 제너레이션. 이제 5G로 이렇게 전환되고 있는 요 단계잖아요. 요 단계인데
원지 이동통신은 그야말로 이제 이동 전화였습니다. 이동 전화. 아날로그 전화였었죠. 과거에 우리 80년대, 90년대 초 이쪽만 해도 이동 전화기가 굉장히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많은 크기의 무전기 같은 거였죠. 이동 전화 가지고 폼을 굉장히 많이 잡기도 했죠. 사람들이 부의 상징이기도 했었습니다. 단지 전화만 통해서 아날로그 음성 전화만 했을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2세대 이동통신이라서 2G 폰, 지금도 2G 폰 쓰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PCS 폰이죠. CDMA 방식으로 해가지고 코드 디비전 멀티플렉스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대중화되기 시작한 거죠. 이동통신에. 그래서 대중화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약간의 데이터가 문자 정도 전송이 가능한 이런 이동통신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CDMA 방식이었고 유럽식에서는 GSM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유럽과 북미 방식 이렇게 나눠져서 개발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3G 시대는 WCDMA라고 해서 데이터 통신 능력을 좀 더 향상시켰죠. 여기서는 한 2메가 bps까지 전송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어떤 멀티미디어까지 전송이 가능한 이런 시스템이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4G로 넘어서 LTE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LTE는 사실 4G하고 3G하고 4G 사이의 기술이 LTE다라고 하고 진정한 4G는 LTA라고 그러죠. 어드밴스드 된 LTA를 진정한 4G라고 하는데 현재는 지금 4G 시대입니다. 이때는 LTE는 전송 속도가 한 75mbps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LTA는 LTE의 어떤 여러 가지 기술을 접목시켜가지고 한 150메가 실제 체감 속도입니다. 150메가 정도 보낼 수 있는 기술로 지금 LTE가 형성이 됐고요. 이제 5G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5G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고 올해 초에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5G를 실현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5G인데 체감 속도를 1GBps까지 전송 속도를 높인다 그래가지고 이제 실감 데이터 통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어요. 그래서 세부 발전 단계들은 제가 교재에 이렇게 잘 표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지금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적으로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전환되고 있는 세부적인 기술들, 각 단계별로 세부적인 기술들,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핵심적인 기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참고적으로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동통신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가, 5G로 갈 것인데, 지금 출제의 핵심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지금까지는 4G 이쪽에 많이 맞춰져 있었는데, 이제 5G의 기술로 거의 전환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5G 쪽에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동통신이 과거에는 주파수 어떤 기지국이 있으면 이 기지국의 출력이 주파수 커버리지가 커버되는 이 영역, 이것을 이제 어떤 주파수 커버리지잖아요. 특히 아날로그에서는 주파수가 통달 거리 내에 있어야 통신이 가능했었어요. 통달 거리를 벗어나고 다른 기지국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기지국을 넘어가서 통신을 하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핸드오프라는 게 있죠. 핸드오프, 그죠? 통화가 끊어지지 않도록 기지국과 기지국이 넘어가는 경계 지역에서
통화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통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핸드오프라고 하는데, 핸드오버 혹은 핸드오프 같은 말인데요. 핸드오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하드 핸드오프, 소프트 핸드오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니까 넘어가는데, 이런 기지국 내의 통신이었었는데, 이 기지국 내에서 가입자를 얼마나 늘릴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동통신의 지금 중요한 이슈거든요. 가입자 수, 그 다음에 데이터 속도, 그죠? 이거를 어떻게 늘릴 수 있느냐, 이것이 기술의 핵심입니다. 이슈고요. 그래서 과거에 이런 셀, 아날로그 셀에서는 주파수 단위로, 주파수를 분할해서 이 가입자를 수용했었어요. 그러니까 제한된 주파수 내에서 주파수를 할당해서 하다 보니까 가입자 수가 적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어땠어요? 이게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죠? 몇 명을 수용할 수가 없으니까 비쌀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1세대 아날로그는 아까 제가 폼 잡는다고 그랬는데 비쌌으니까 폼을 잡을 수 있었어요. 그만큼 가입자 수가 제한이 됐었거든요. 이 가입자 수를 늘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CDMA로 오면서 2세대 폰으로 가면서 가입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대중적으로 늘어났거든요. 왜 그랬냐? 가입자를 늘릴 수 있는 이 코드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드는 주파수, 1세대의 주파수를 가지고 분할을 했던 것을 어떤 디지털 코드를 가지고 분할하기 때문에 코드만 다르게 하면 같은 주파수 써도 가입자가 굉장히 늘어날 수 있었던 거죠. 이 코드가 이동통신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동통신 하면 코드를 이해하는데 코드에는 어떤 코드들이 있습니까? 이동통신에 쓰는 코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PN 코드라는 게 있고요. WRC 코드라는 게 있고, OVSF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코드가 이동통신에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각각의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코드가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확산 때문에 있습니다. 확산이라는 게 디지털 신호가 이렇게 있으면 이 신호는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에너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에너지가 되게 파워도 될 수 있고, 이 파워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수용 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 파워를 확산 코드라는 게 이제 굉장히 비트 수가 굉장히 많은 높은 이러한 펄스거든요. 이런 펄스를 곱해주는 거죠. 이게 변조입니다. 신호하고 이런 반송파, 예를 들면 반송파죠. 확산 코드를 곱해주는 변조 방식이죠. 이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는 것을 이제 대역 확산 변조다라고 하죠. 한말로. 하면 이 신호의 세력이 굉장히 어떻게 돼요? 넓은 주파수 폭으로 확산이 되면서 에너지는 이렇게 높았던 에너지가 이렇게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확산이 되는 거죠. 이런 코드의 기능들인데요. 이런 코드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무엇에 쓰이는지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PN 코드라는 게 있는데요. PN 코드는 퓨도 노이즈 코드라고 그러죠. 의사잡음이라고 그럽니다. 완전히 난수 같은 형태로 돼 있는데 진짜 난수는 아니고 난수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PN 코드라고 하는데, 주로 기지국을 구분할 때 사용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기지국 구분용이다, 이거는. 기지국 구분용 코드다라고 하는데, PN 코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라든지 만들어내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저 교재에 있는데 대략 보면 PN 코드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시프트 레지스터예요. 레지스터들이 있는데 레지스터들을 시프트 펄스가 입력이 펄스가 되면 한 개 펄스 되면서 레지스터를 탁탁탁탁 밀려나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출력이 되는데 이 출력의 일부를 교환시켜요. 앞으로 교환시켜요. 모듈러 2 연산에서 익스클루시브 OR죠. 모듈러 2 익스클루시브 OR 연산을 각각의 출력하고 연산을 해서 여기서 익스클루시브 OR 시켜서 입력단에 시켜서 시프트를 계속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냐면요. PM 코드들이 얘가 PM 코드의 길이도 있어요. 길이는 어느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냐면 모듈러 2 연산기를 몇 개를 쓰느냐에 따라서 길이가 출력되는 길이가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모듈러 2를 몇 개 쓰느냐 종류가 두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숏 PM 코드라고 해서 숏 PM 코드는 모듈러 2 연산기 레지스터를 15개를 씁니다. 롱 PM 코드는 42개의 레지스터를 연결해서 코드를 만들어요. 이 레지스터를 만들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코드의 수들은 어떻게 있냐면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의 모듈러 레지스터의 개수 n 플러스 1개만큼 n-1개만큼 코드 길이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레지스터를 5개 썼다면 2의 5개 마이너스 2의 5개면 얼마죠? 32죠. 빼기 이러면 31개의 비트들이 나온다는 거죠. 코드 길이가 나온다는 겁니다. 5개로 했을 때 이런 길이가 있고 42개 하면 엄청나게 많겠죠. 엄청나게 많은 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레지스터들을 몇 개를 써서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길이가 나오는데 이 길이를 가지고 코드를 만들어요. 코드는 어떤 법칙이 있죠. 가지고 있는 법칙. 그런 법칙이 뭐 자기 상관성이 커야 된다, 균형성이 커야 된다, 뭐 각각의 런이 있다, 런 특성이 있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건 뭐 제가 세부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그래서 생략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참고적으로 좀 마셨으면 좋겠네요. 참고 자료를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지국 구분용으로 PM 코드를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왈시 코드라는 게 있는데 왈시 코드는 뭐냐면 64 비트로 64 칩으로 64개로 고정이 돼 있어요. 고정된 길이에요. 64개의 칩으로. 이것은 이제 주로 뭐에 쓰냐면 정보 신호를 확산시키는 것이에요. 얘는 기지국 구분용으로 쓰는 것이고 얘는 정보 신호를 확산시키는 코드로 쓰고 있다. 이 왈시 코드를 쓰고 있다. 64칩으로 돼 있다. 그래서 64칩은 64개의 신호를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64개의 신호를. 고정 길이다라는 것이고. 왈시 코드를 만드는 규칙이 있죠. 왈시 코드도 만드는 규칙이 있는데, 뭐, 몇 단을 쓰느냐, 몇 칩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한 개 1단 칩을 썼다면 0 신호로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얘는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냐면 0001의 규칙을 가지고 만들어져요. 두 번째다. 이게 두 번째 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요것이, 요 신호가 그대로 가는 거죠. 어떻게 00, 01, 00, 01, 00, 01. 여기는 반대죠. 요거는 극이 바뀌는 거잖아요. 바뀌면 어떻게? 1, 1, 1, 0.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요. 또 가면 또 바뀌겠죠. 이런 규칙을 가지고 이제 쭉 코드를 생성해내는데 그 길이는 64 코드고 왈시 코드는 신호 구분용으로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OVSF 코드인데요. OVSF 코드는
어디에서 쓰이고 있냐면 WCDMA에서 씁니다. 아까 제3세대 이동통신 WCDMA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WCDMA에서 OVSF 코드를 사용하고 있다. 얘는 OVS 코드가 뭐냐면 가변 코드예요. 가변 코드. 가변 길이. 코드의 길이가 가변된다는 거죠. 왈시 코드인데, 같은 왈시 코드인데 코드의 길이가 가변돼요. 어떻게? 정보의 신호의 종류에 정보 신호가 이것이 정보 신호가 높으면 즉 그 비트 속도가 높으면 왈시 코드는 낮아져요. 왈시 코드는 칩 속도가 낮아져요. 왜? 얼마를 만드냐면 3.84 메가 bps 요거 정보 곱하기 칩을 한 것이 3.84 메가만 나오면 되거든요. 정보 속도가 높으면 얘는 낮아지고 정보 속도가 반대로 낮아지면 얘는 굉장히 높아지는 칩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가변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OVSF 코드도 WCDMA에서 지금 적용하고 있다. 이런 코드의 종류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교재를 참고해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동통신은 뭡니까? 무선통신이잖아요. 무선입니다. 이제 송신에서 수신까지 무선 환경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파의 전파 특성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동통신에서도. 이동통신의 전파 환경, 어떤 환경이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보셔야 돼요. 전파 환경이 어떠냐면 주파수 자원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 그죠? 주파수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굉장히 많은데 사람들이 휴대폰 하나 가지고 하나는 기본이고 두 개, 세 개 막 가지고 있잖아요. 사용자는 많은데 전파 자원은 부족해요. 이런 자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동통신은 기지국들이 굉장히 산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잖아요. 기지국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파가 오는 경로도 굉장히 다양할 것이고 그 다음에 기지국하고 나한테 오는데 장애물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건물도 있죠. 산도 있죠. 뭐 여러 가지 장애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전파가 도달하는 경로들이 굉장히 다양하다. 그죠? 다양하다 보니까 직접 오는 직접파도 있고 뭐 반사돼서 오는 반사파도 있고 해절파도 있고 여러 가지 파들이 있어서 이것들이 만났을 때는 간섭 현상이 많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런 전파 환경을 가지고 있고 또 누구든지 이 전파 환경에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전파 방해라든지 간섭 신호를 넣는다든지 했을 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기지국에서 송신한 신호가 거리에 따라서 가까이 있는 가입자도 있고 먼 거리에 있는 가입자도 있을 거예요. 이 거리에 따라서 전파는 감쇄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죠? 거리에 뭐 3승배 정도로 감쇄가 급격하게 감쇄되기 때문에 거리에 따른 감쇄, 그다음에 이 경로에 따른 손실 이런 것들의 영향을 굉장히 받을 수 있고요. 도플러 현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죠? 뭐 이동 통신이기 때문에 이동 속도에 따라서 도플러 효과가 있습니다. 그죠? 다가올 때, 기지국으로 갈 때는 주파수가 높아지는 영향을, 주파수가 높아지는 영향을, 멀어질 때는 주파수가 낮아지는 현상, 낮아지는 영향 요소, 이런 요소들이 도플러 효과이고, 지연 확산이다 그러면 다중경로에서 오는 뭐 여러 가지 경로에 의해서 전파가 지연돼서 오다 보니까 간섭을 받는 현상. 그 다음에 동일 채널, 인접 채널 간섭 현상.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고요. 페이딩 현상도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페이딩. 이런 페이딩 현상이 발생되는 것이 뭐 지난번에 그 무선 통신에서 여러분들 보셨듯이 이동통신의 페이딩은 뭐 롱텀 페이딩, 숏텀 페이딩, 그죠?
롱텀 페이딩, 숏텀 페이딩. 롱텀 페이딩은 산이라든지 어떤 장애물 이런 것들이 오랜 기간 동안에 영향을 미쳐서 페이딩이 현상이고, 숏텀 페이딩은 우리 주변에, 기지국 주변에 건물이라든지 어떤 장애물들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생기는 페이딩이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전파 특성이, 이동통신의 전파 특성이 다양하게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극복 대책으로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개발이 됐어요. 앞으로 나올 것들이, 이제 문제에서 출제되기도 했지만 앞으로 나올 것들이 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기술들이 주로 뭐냐면 미모, 아까 말씀드렸죠. 미모 안테나 기술, 스마트 안테나 기술, 레이크 안테나 기술, 안테나 기술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개발이 됐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전송 기술, CDMA에서 WCDMA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뭐 OFDM 방식으로 넘어가서 전송하는 기술, 이런 것들, OFDM도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각종 다이버시티 방식, 그 페이딩 극복을 위해서 다이버시티 방식,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눈여겨 보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신기에서 수신기 내부 전자적인 회로, 즉 특히 증폭기의 비선형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런 이상 전파 현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IMD, 인터모듈레이션 디스토션 해가지고 IMD, 그 다음에 CMD, 이런 용어들이 이제 나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인터모듈레이션 디스토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증폭기라는 것은 이렇게 선형적으로 증폭해요. 입력이 들어가면 출력이 이렇게, 입력이 1 들어갔을 때 출력이 이렇게 선형적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증폭기의 특성이 이래야 되는데, 정상적인데, 우리의 일반적인 증폭기 특성들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이런 특성이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어느 순간에 선형적으로 가지 않고 비선형적으로 이렇게 일그러지는 특성이 있어요.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선형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3의 어떤 주파수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는 것이 IMD 특성입니다. 그래서 IMD 중에 이런 나오는 것 중에 어떤 특성이 있냐면, 이게 이제 IMD인데, IMD를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IMD도 출제가 자주 되고 있어요. 여기에 뭐 이런 F1, F2라는 주파수가 두 개가 들어가면 중폭기입니다. 출력이 이렇게 커서 F1 크고 F2 이렇게 커져서 나오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요 신호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런 비선형 특성에 의해서 여러 가지 주파수 성분들이 많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많이 나오더라. 그런 것들은 필터를 통해서 다 걸러지거든요. 다 걸러져요. 근데 여기 이 신호하고 아주 근접해서 나오는 요 신호, 요 놈은 제거할 수가 없는 신호가 있어요. 그 제거할 수 없는 주파수가 뭐냐면 이 F1 마이너스 F2, 여기는 이 F2 마이너스 F1, 요 주파수 성분들은 각각 제거할 수가 없어요. 요 주파수에서 영향을 받는 것이 IMD입니다. 요것이 뭐냐면 제3 고조파라고 그래요. 서드 오더라고 그래요. 제3 고조파. 서드 오더라고 그래요. 제3 고조파의 영향인데, 얘는 증폭기를 얘를 키우려고, 신호를 키우려고 늘려주면 얘는 막 3배로, 3승배로 커져요. 굉장히 커진다. 쭉쭉 커져요. 그래서 굉장히 잡음 영향을 많이 받는다. 간섭 영향을 받는다. IMD 영향을 받는다. CMD는 얘가 똑같아요. 입력에 주파수 하나만 보냈어요. F1 하나만 들여보냈는데도 외부에서 오는 주파수가 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외부에 들어온 신호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두 개가 이런 현상이 발생돼서 발생되는 CMD. 이런 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 그 해소 대책은 여러분들 교재에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동통신에서 조금 여러분들 용어적이고 이런 것들 좀 참고적으로 아셔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했고요. 본격적으로 이동통신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